스프. 중국판 리먼 사태, 서방의 과장, 누구의 말이 맞을까?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베이징 특파원 정영태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거셉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다른 주요 경제권과는 달리 유일하게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고 부동산 분야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침체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지만 중국 금융 시스템의 특수성상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에서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일 정도로 중요한데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에 헝다가 이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고 최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해외 채무부터 갚아나가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매출 1위인 비구이 위안도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이자 약 300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위안양그룹, 완다 등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염될 경우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8, 9위권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농국제신탁은 지난달 말 이후 수십 개의 투자 상품을 상환해주지 못하면서 위기론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183조 원 규모의 대형 자산관리 회사 중즈그룹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부채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서방 언론들이 중국 경제 위기론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 내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으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U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16일 여러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과장해 왔다면서 결국 그들이 틀렸다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현 상황을 경제 위기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와 재해 예방 의제만 논의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상당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금융권까지 뒤흔드는 광범위한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서구와 달리 국가의 통제력이 강하고 유동성 공급의 핵심인 주요 대형 은행들이 국유 형태인 데다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나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하반기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좌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베이징 특파원 정영태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